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교육 자료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은 병충해와 연관해서 거기에 대한 비료 사용법이라든가, 비료는 우리가 1년에 과연 과온에 어떤 비료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양을 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사실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비료를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병이 결과적으로 지상부에 나무에까지 연결되므로 오늘은 비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2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비료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비료를 과용하기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실 토양이 지금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온을 조성해 가지고 사실 고품질 자두를 생산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죠. 자, 그럼 비료를 왜 이렇게 많이 과용을 했을까? 사실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처음 비료가 나왔을 때는 질소가 나왔지요. 금비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쌌고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질소 46%짜리가 사실 요소가 한 몇천 단인데 그 당시에 29,000원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쌌지만은 또 이 생산량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비료에 맹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한번 우리가 80년대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수도작을 했을 때 잘해야지 200평에서 2섬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식량혁명을 완수하자 해가지고 통일배가 나오고 비료가 나오면서 5섬, 6섬이라는 놀라운 수확량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가 정말로 좋다. 이 비료에 대한 신적인 관계랄까요?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과용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합이 나와가지고 이제 2,3질 또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로 비료가 너무 좋았다. 그동안에는 땀 흘리면서 태비 여름에 되면은 산에 가서 풀을 베고 뱀마다 동마다 태비 정산이라는 이런 놀라운 브랜드까지도 있었는데, 자, 이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비료만 뿌려주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농사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너무 과잉 사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토양병 안에 나는 회복할 수 없는 병들이 땅속에 스며들어 우리가 작물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두 농사를 짓는데 과연 어느 정도 비료를 어느 시기에 얼마나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료는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저기에 한면을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료는 1년에 3번만 주면 됩니다. 3번만. 첫째는 잎이 떨어진 지금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의 가을에 주는 기비죠. 쉽게 이야기하면 밑거름입니다. 이 기비를 우리가 줘야 하는데 대개 지금 우리는 비료를 이 시기보다도 봄에 많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가 내려온 선조들 때부터의 농사법의 관습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기비는 이 가을에 줘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를 줘야 되는가를 중요한 시점과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가를 조금 이따가 우리 다음 카트에서 보시기로 하고, 자, 그럼 두 번째 비료는 언제 필요한가? 자,
두 번째 비료는 우리가 1차 추비, 웃거림이라 그러죠. 대개 봄에 주는데 사실 이 비료는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을 다 하고 나서 나무 관리를 잘못했을 때 저장 양분이 충분하게 축적시키지 못한, 즉 세력이 약한 나무에는 우리가 쉬비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생육이라면은 쉬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2차 우리가 1년에 두 번째 하는 비료 중에 이 웃거름은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자, 그러면은 조생종이라 하면은 우리가 7월 20일 안에 수확하는 걸 조생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조생종은 우리가 5월 10일까지 추비를 해주는데 300평에 한 포 정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봄비료인데 중생종, 만생종은 5월 10일부터 20일, 6월 10일까지 이렇게 시간을 줘서 추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날짜로 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은 같은 지역을 할지라도 또 다른 지역을 할 때 수확 날짜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보기보다도 내 밭의 수확 날짜에서부터 역순으로 2달 전에 해주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왜 2달 전에 해야 되느냐? 요건 또 다음에 비료의 성분이라든가 비료가 분해돼서 녹아서 없어지는, 흡수되는 순간까지가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를 비가 온다고 오늘 하고 또 며칠 후에 비가 온다고 하고 이렇게 비료를 하다 보면 과용이 되고 결과적으로 나무에는 세균성이라든가 토양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자, 이렇게 봄비료까지 2번을 하고 1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비료가 2차 추비라고, 여러분이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자,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하는 비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감사비료죠. 그래서 7월 달에 수확이 끝났는데 8월 달에 수확이 끝나자마자 너 애먹었다 하고 비료를 갖다 던져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때 비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덕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간섭적으로 그냥 우리 지금까지 농사 지어오면서 습관에 의해서 지금 비료를 던져주게 되는데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감사비료라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이때 하는 것이 아니고 8월 말에 뿌리가 생장되는 2차 생장기를 앞두고 우리가 비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비료도 또 종류가 다 틀리지요. 어떤 비료를 해야만이 또 2차 뿌리 생장 때 뿌리가 잘 흡수해서 저장 양분을 하는가. 자, 우리가 비료를 할 때 가장 알고 해야 할 것은 제가 방금 드렸듯이 1년에 3번을 비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을 기비, 잎이 떨어지고 나서 땅이 얼기 전에 하는 밑비료고요. 두 번째 하는 비료는 5월 초순에서 6월 초순까지 하는 웃거름 1차 추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월 말에 하는데 이 8월 말에 하는 비료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나 이 8월 말에 하는 비료는 품종에 따라서 8월 중순 안에 수확하는 나무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8월 중순이 넘어가서 만생종 9월까지 가는 품종들에 대해서는 2차 추비를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나무가 열매를 달고 함께 지금 저장 양분도
열매도 키우고 저장 양분도 축적을 해야 되니까 양분 부족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봄부터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수확한 나무들은 2차 추비를 안 해줘도 우리가 잘 알지, 그죠? 비가 오면 빗속에 질소, 각종 미네랄들이 와서 나무가 생육이 왕성하고 수세가 정말 하자면 강합니다. 저장 양분을 충분히 축축할 만큼 생육이 좋으니까 안 해도 되고, 몇 개까지 수확하는 품종에 한해서는 우리가 2차 추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차 수비 시기를 왜 8월 말로 잡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비를 할 시기에 나무의 생육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나무는 1년에 2번 생장을 합니다.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1차 뿌리 생장이 일어나서 신초가 자라고 열매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1차 뿌리 생장. 그 다음에 수확이 모두 끝나고 내년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겨울에 꽃눈 분화도 다 잘 일어나게 해주고 몸에 또한 저장 양분을 축적해 놨다가 내년 5월 말까지 이 저장 양분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신초가 자라고, 그리고 과일의 1차 생육기 때 모든 양분을, 저장 양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을에 저장 양분에 실패를 하면은 내년에 결코 좋은 과일을 우리가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이 옷걸음은, 2차 추비는 8월 말에 주어야만 되는 이유가 9월 초에 나무의 2차 생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생장이 시작된다는 건 땅 속에 새로운 뿌리가 나서 양분을 흡수하고 또 위에 새로운 신초가 나오면서 나무에 내년에 키워야 할 열매, 가지, 모든 것에 양분을 축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비료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또 하는 비료가 성분과 성질이 또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번의 비료를 할 때마다 어떤 비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성분의 비료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토양 검증을 무료로 다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질소, 인산, 가리, 그리고 전기도도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질소를 300평에 얼마 해라, 가리를 얼마 해라, 인산을 얼마 해라, 그리고 대비 속에 돈분을 뭐 얼마를 해라, 우분을 얼마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조로 하고 정확한 것은 내가 내 밭의 토양도의 비옥도나 또한 나무의 수세나 등 이런 게 따라서 비료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가을에 이 기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되게 많은 농가들이 땅이 녹고 밭에 갔을 때 땅이 무르지 않는 3월 말경에 가면은 비료를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우리 선조들이 옛날엔 비료가 없을 때 비료가 아주 귀한 시기에 우리가 소, 돼지, 또 개똥까지도 다 이렇게 집과 보리집으로 도움을 해놨다가 봄이 되면은 땅이 녹으면은 3월 말에 나무 주변을 깊이 파고 거기에 도움을 넣고 이런 비료 방식을 해왔습니다. 왜? 너무나 비료가 비싸고 귀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6월부터 7월까지 계속 장마가 한 달간 집니다. 이렇게 한 달간 장마가 지다 보니까 나무의 주변에 땅을 파고 놨던 도움 속에서 이제 바로 돼가지고 질소질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무성해지고 우거지니까 연약해지니까 열매는 결과적으로 물려지고 색도 안 오고 당도 없고 나무는 결국에 병이 들어갑니다. 이런 농법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에 따라서 봄에 비료를 준다 이 말입니다. 봄에 주는 비료는 안 되는, 왜 주면 안 되느냐 한 이유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비료의 땅에 스며들어서 비료의 성분이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기간이 우리가 알고 비료를 해야 된다. 알고. 자, 그거는 비료가 나오면서 제가 다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 3월달에 해놓은 비료는 그 시기에 과일이 흡수할 시기에 다 흡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분이 오히려 나무는 가지만 웃자라게 해주는 그런 악순환 제풀이 한다. 그래서 나무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아니하고 이 안에 도장지가 꽉 차다 보니까 세균성이라든가 또는 해생병 이런 병들이 달라들고 과일은 결과적으로 고품질을 생산하지 못한 채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과일은 1년 내 농사 지어봐야 우리가 결과적으로 농비하면 크게 뭐지요? 농약, 비료, 모든 자질 자원하면은 우리 주머니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내 농사 지어가지고 외상값 갖고 나니까 주머니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가을에 또 농협에서 영농 대출을 받든가 밤에 또 농자금 대출을 받아야만이 농사를 짓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 재배 기술을 우리가 알고 비료도 생육 재배 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여기에 준해서 하지 않고 그냥 비만 오면 비료를 던지서 비료가 과일을 키워주기만을 바랬던 그때 시절이 지금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좋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봄 시비는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로 가을에 내가 기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놓쳤다. 그러면은 1월 달에 땅이 얼어있던 한이 있더라도 2월 초안에 1월 달에 그 언 땅 위에라도 뿌리주세요. 그래야만이 나무 1차 생장할 때 6월 말까지라도 나무가 흡수해가지고 실질적인 열매와 가지 신초 자라며 꽃눈 분화에 이 비료 성분이 쓰일 수 있어야 된다.